네, 안녕하세요. 박상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동화책을 활용한 우리 언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주제를 동화책 속에 길이 보인다 라고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스토리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라는 것은 사실 동화책을 따라갈 만한 것이 없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책이고요. 부모님들도 가장 쉽게 아이들한테 언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입니다. 물건을 가지고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접해줘야 될까? 그리고 여기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스럽지만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책 속에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아이들한테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화책 속에 어떤 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언어 교육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언어와 그림은 굉장히 쉽게 아이들한테 무엇이다 라는 정의적인 명칭을 가르쳐 주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사과를 먹었어요 라는 글밥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는 아마 테이블이 있을 거고 사과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책을 읽어주면서 사과가 있어요 라고 할 때 그림책 속에 사과를 지적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사과는 저렇게 생긴 것이 사과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아이들한테 발전시켜 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그림과 글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즉 이런 의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 표현하는 것 자체로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책을 보면서도 언어적인 이해를 굉장히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함으로 해서 예술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융합교육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미술이나 자연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림책에는 분명히 함께 묻어낼 수가 있어서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다음으로 사파 같은 경우에는요. 글의 형식이 많고 그림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함축적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림만 있는 책들은 좀 시시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상적인 사고를 훨씬 더 재밌어 하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글밥의 수가 늘어나고 사파 정도의 아주 간단한 그림, 핵심적인 내용들 또는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 책 속에 있는 정보들의 부족한 정보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을 듣거나 읽으면서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에 대해서 아이들이 접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보시면 자신만의 의미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어적인 측면, 언어적인 교육적인 측면에서 동화책은 큰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들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의 이야기를 창작해내는 것도 여기에서 특히 만화책 같은 경우에도 대사를 바꿔보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촉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초기 문해 발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얘는 책만 읽어줬는데 한글을 다 뗐어. 이런 것들. 아이들이 정말 시나브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초기 문해 읽고 쓰기 발달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죠. 그림책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때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너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5세 아이들이 읽어야 될 도서 100권, 6세 초등학생 아이들이 읽어야 될 100권, 독서 골든벨 도서 목록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들만 활용을 해도 사실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경우 내가
따로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보고 내가 정말 판단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어떤 책이 좋으냐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복해서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발달, 감각 이런 것들이 그림책 이야기에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옛날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래동화 같은 것들요.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정말 어려울 것 같고 글밥이 굉장히 길어서 좀 지겨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전래동화라는 것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장면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것들을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주변에 책 읽어주기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래동화, 그 다음에 명작동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책의 기준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부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물, 배경 또는 구성, 주제 이런 것들이 문학의 요소와 굉장히 잘 긴밀하게 되어 있는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성, 예술성, 발달 심리적인 특성들이 좀 잘 갖추어져 있는 책들이 좋은 책입니다. 특히 글의 내용과 그림의 내용이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는 책이 좋은 책입니다. 전래동화 중에서도 뭐 A, B, C, D 여러 가지 출판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잘 나가는 출판사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어떤 책이냐 하면 정말 그림과 글이 잘 이루어져 있는 책이죠. 그래서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책을 우리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줘야 하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고 궁금하실 텐데요. 1번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표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강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좀 더 세련된 용어로는 표지 탐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책의 표지는 책의 내용을 함축되어서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표지를 보면서 여기에 제목도 정해볼 수도 있고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한번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요. 표지에 나와 있는 제목 그리고 지은이도 같이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출판사까지 때로는 책의 가격까지도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에 따라서는요. 첫 번째 표지뿐만 아니라 가장 뒤에 표지까지 펼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의 표지를 탐색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 이런 제목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소제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러한 절차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더 흥미로워하고요. 아이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어주면서 그 내용이 나오는 그림을 지적하면서 하게 되면 글과 그림에 대한 연관성과 사고력과 언어 이해력, 문해 능력들이 함께 발달이 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원령이 되고 연령이 되면은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따라서 글을 지적하면서 읽게 되면 그 글이 가지가 났어요. 이렇게 되면 이 말이 이 글자구나 하는 걸 아이들이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그런 조절을 하게 되면 동화책을 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흥미로워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래동화와 함께하는 언어놀이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전래동화가 있고 그리고 전래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휘라든지 문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워크시트와 비슷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외국 책이긴 한데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옷 입기 순서 같은 것들도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윗, 그 다음에 팬티도 입는 거, 그 다음에 바지 입고 외투 입고 신발끈까지 묶는 절차까지. 그래서 옷 입는 순서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지퍼를 올린다든지 단추를 잠근다든지 이런 활동까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흥미로워합니다.
특히 부르릉 쌩쌩 트럭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안에 보면 팝업 책이라서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정말 트럭 속에는 뭐가 있는지, 엔진은 어떤 게 있는지 아이들이 알 수 있는데요. 새로운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흥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메이즈 책 같은 경우에는 펼치면 하나의 집이 완성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품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직접 놀 수 있게 되어 있는 책이라서 거실, 그리고 부엌, 그리고 방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책 중에 참고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돼지가 친구한테 생일 초대를 받았는데 제목을 보시면 선물 도둑이잖아요. 왜 도둑일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도둑을 정말 찾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아이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저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옆에 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늘 좋아하는 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책을 읽고 있는데요. 책이라는 건 사고력뿐만 아니라 지식 습득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요. 아이들도 특히 요즘에는 융합교육이나 스토리, 수학에서도 스토리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동화책을 꾸준히 많이 접하는 것이 아이의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학습까지도 이어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책을 읽을 때 아이들한테는 이 두 가지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 너무 재밌죠?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권리. 즉, 부모들이 책을 읽어주면서 장면 읽어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편협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줄 때는 전체 스토리들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긴 책 같은 경우에는 끊어 읽기를 하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면서 동화책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동화책을 활용한 아이들의 길 잘 보이셨나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